멋진데요? 지유정밀 보강대입니다. 보강대. 튜닝하고 처음 타고 나오는데 묵직합니다. 공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목보강을 하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TTMS 가니까 압력도 보이고 괜찮네요. 더 이상 튜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유정밀 보강대입니다. 보강대 아주 잘 만들었는데 QR 레버 있는 타입. QR 레버 있는 타입은 자주 폴딩 하실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주 폴딩 하실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QR 레버 없는 타입으로 자주 폴딩 할 거 아니니까 하려고 합니다. 지유정밀에서 만든 발 거치대? 발 거치대입니다. 발 거치대. 타우러스 탈 때 이게 사용하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접었다가 탈 때 이렇게 딱 펴고. 예전에 알리에서 구매해가지고 탔었는데 퀄리티가 틀리네요. 퀄리티가. 양쪽에 달아서 타다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딱 보관하고 지나가고 탈 때는 딱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 튼튼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쌍봉이니까 쌍봉은 이 차는 이쪽에 라인이 여유가 좀 많은데 1차는 이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보강을 하고 나면 이 선을 좀 여유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그 브레이크 선이 예전에 타우로스 때는 이게 짧아가지고 연장을 못했는데 이게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나사를 풀는데 이게 나사가 엇갈리게 돼 있어서 일단 돌려서 풀리는 쪽 먼저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풀리는 쪽이 이렇게 생겼어. 나사가 여기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거 안 돌아요. 안 풀려. 그냥 헛돌기만 해. 사람들이 문의하는 게 나사 안 풀린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헛도는 걸 풀지 말고 반대편에서 풀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가끔 헛돌면 이렇게 양쪽에 한쪽에 잡아주고 풀면은 풀려요. 이 쇠꼬챙이로 때려주면 좋은데 이걸 빼는 거지? 예, 빼서 이거 안 빠지기도 하는데 안 빠지니까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꾸준히 계속
이쪽도 똑같이. 근데 가정집에서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젓가락 그냥 젓가락. 아까 푸는 거 있죠, 볼트. 이거를 다시 한 두세 바퀴 정도는 돌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망치를 때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좀 빠지거든요. 이게 길면 좋은데 지금 짧아서 대충 이런 식으로 뺀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기 이제 이거 마지막 거 뺄 때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때리면 되고요. 들어가서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없으면은 몇 미리냐? 5mm 정도 위에다 이렇게 걸쳐놔요. 핸들을 주저앉지 않게 이런 식으로. 네. 이거 긴 거 있으면 굳이 안 꽂아도 되고, 긴 게 없다면 항상 꽂아야 돼. 아니면 핸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보이죠? 두 군데. 총 네 군데 풀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이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배터리를 빼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빼면 되는데, 그럴 때는 안 빠질 때는 그냥 돌려서 빼면 빠질 거예요. 거의 안 빠지면은 이거를 살짝 밀면서. 예, 살짝 밀면서 해도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렇게 지렛대 역할로 이렇게 눌러줘요. 이게 미끄러지거든요. 한 번에 풀 생각하지 말고 돌릴 때 얘를 조금씩 이렇게 눌러줘. 조금씩 빼다가 이게 지금 록타이트가 많이 걸려서 그 이게 원래 히팅이 있으면 열감은 빠지는데 예. 히팅이 없구나. 아, 네, 히터 놓고 왔네. 차에 있었는데. 이게 기체가 잘 빠진 거는 잘 빠지는데 또 안 빠진 거는 잘 빠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요새 지금 잘 보이는 거는 아니, 여기다가 올리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게 폴딩 레버를 풀러서 방향. 아, 뒤집어서. 예,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살 수 있게. 예. 안전해 있는데 어렵지 않네요, 그거는. 방향. 근데 이게 가끔씩 보면은 록타이트를 너무 많이 발라서 이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한 번에 뺄 생각하지 말고 빼면 이게 부러져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칼 같은 걸로 이 틈 사이 넣어가지고 살살 잘 예. 빼가지고. 제껴야 돼요. 살살살. 네. 2차 폴딩 레버를 뒤집는다. 완전 폴딩 레버. 그다음에 이거는 뭐 명칭이 따로 없으니까 위쪽에 뭐로. 이거 2mm 와샤를 양쪽에 넣을 거예요. 네. 이게 왜냐면은 여기랑 여기랑 틀려요, 치수가. 네. 예를 들어 여기가 30이면 여기도 똑같이 30이 나와야 되는데 네. 치수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와샤를. 아, 와샤를 중간에 끼신 거죠, 지금? 예. 네. 이거 하다 안 풀리시는 분은 여기서 벤치로 잡고, 이렇게 벤치로 이런 식으로 잡고, 렌치로 돌리는 게 아니고, 렌치는 그냥 고정시키고 벤치로 돌리세요. 벤치로. 그럼 잘 풀려요. 이것도 서스라 잘 망가지더라고요. 나도 이게 손이, 머리가. 똑같이.
그리고 나중에 조립할 때 이거 꽉 조인 상태에서 체결하면 안 돼요. 이렇게 꽉 조인 상태에서 제가 보내드릴 때 조금 풀려놓거든요. 좀 풀러놓고 네,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살짝 움직이네. 네, 살짝. 자, 이게 폴딩 레버 없이 나중에 렌치로 폴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폴딩 레버가 있으면 편하긴 한데 걸리적거릴 것 같기도 하고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 가서 탄다고 산 건데 캠핑 같은 할게 너무 큰데? 캠핑 갈때 아, 트레일러 있으니까 괜찮겠다. 매건 달고 위에다가 그 배터리를 분리하면은 아래든 위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배터리를 안 뺐을 때 공간이 없어요. 여기에 틈새가. 네.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밑에서부터 체결하면 좀 편해요. 배터리가 있으면 밑에부터 해야 되니까. 예. 네. 배터리를 빼면은 상관없어요. 사실 그 배터리를 일반인들이 빼기는 쉽지 않죠. 예. 네, 웬만하면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니까. 나사가 안 들어갈 때는 그냥 때리지 말고, 때리면 나사산이 망가지거든요. 그냥 항상 돌려서 쳐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때리면은 여기 나사산이 망가져요. 이제 한번 꽉 조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틈새가 있으면은 나중에 체결이 잘 안 돼요. 예, 네, 고무망치나 이런 걸로 딱 붙게끔. 적당이란 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죠. 네, 적당히가 제일 모르신 어렵죠. 분은 그냥 토크 렌치를 하나 사세요. 토크 렌치. 인터넷 보면은 몇 미리 볼트 기장 몇 선, 토크 몇으로 조이라 이게 있거든요. 한 10만원 정도? 싼 거? 비싼 거는 비싼 거는 한 100만원 가고요. 그게 가끔 우리가 조이면 부러질 때가 있어요. 네, 그게 답을 줄 거예요. 이제 볼트 같은 거 많이 조이신 분은 이제 되게 어느 정도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 이거. 항상 그러잖아요. 이것도 본사에서 적당히 조이라고. 그래도 토크 렌치가 좀 싸죠, 스패너보다. 스패너는 기본 한 30만원부터 할 거예요. 얘보다 비싼데요? 일단 적당히 쪼이고 계십니다. 가끔씩 보면은 이걸 서스 볼트로 해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서스 볼트가 너 안 쓸고 좋긴 한데, 이 바디도 알루미늄이고 하다 보니까 잘 못 늘어져요. 서로 둘 다 성질이 비슷해요. 예,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해. 서스 볼트가요. 잘 끊어져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조립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많이 튜닝돼 있으면 혼자 절대 못해요. 지금 보드 배터리랑 다 풀는 겁니다 지금. 렌치 있죠? 이게 몇 밀리지? 5mm. 5mm 렌치. 5mm로 처음부터 볼트로 끼우면 힘들어요. 절대 안 돼요. 렌치로. 렌치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저는 제가 보내드릴 때 이렇게 조립해서 드리는데 가끔 이거 풀러서 거꾸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스프링 와샤 스프링 마셔가 1번. 1번, 그 다음 평화와샤. 이런 식으로. 스프링 와샤, 평화와샤.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 순서를. 이게 이게 스프링 중요합니다. 와샤가 풀림 방지용이에요. 네. 잘. 자, 이 꽃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전동 드릴 있으면 딱 좋은데
절대 때려서 넣으면 안 돼요. 나사 다 망가져요. 이게 살짝 들어주잖아 이거. 이거 할 때 선 안 씹히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면 놔두고 들어가는 거 먼저. 여기 지금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이거 빼도 상관없어요. 일번 다 들어갔습니다. 한쪽 방향에서 바뀌는 거네요. 한쪽 방향에서. 예. 아까는 이제 두 개는 오른쪽 방향, 하나는 왼쪽 방향이었는데 한쪽 방향에서 바뀌는 겁니다. 자, 아까는 안 들어갔는데 그냥 쑥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은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고 강제로 때리면 넣으면 안 됩니다. 다 망가져요. 근데 이게 확실히 저도 튜닝하지만 공구가 한 50% 이상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 네. 제가 돌릴까요? 아니. 꽉 적당히 꽉 조여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예, 안 들어갈 정도로. 적당히 아주 꽉 안 돌아갈 정도로. 자, 하나만 조이고 이제 폴딩을 확인을 해야 돼요. 폴딩은 이제 여기 앞에 볼트 두 개 다 빼주시고요. 완전히 빼야 돼요 볼트를? 예. 폴딩 할 때는 앞에 두 개를 다 빼야 됩니다. 빼고 뒤쪽은 여기는 한 3바퀴 정도? 살짝만 풀면 예. 됩니다. 이게 회전축이라 여기 중심이라 굳이 여기는 다 안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레버 올리고 자, 여기 아래쪽에 레버 요거를 당기고 똑같이 뭐 반대로만 했으니까 똑같이 당기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당기고 폴딩하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폴딩. 네.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 먼저 체결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 맨 위에 부분을 하나 체결하고 확인을 합니다. 폴딩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군데를 다 체결하면 돼요. 나머지 두 군데를 힘차게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잘 세게. 적당히 잘 세게 제일 힘든 겁니다. 뽀대가 확실히 나는데 잘 만드셔서 너무 이게 딱 뭔가 튼튼해 보이고 퀄리티 있게 안정감도 확 있을 것 같고 또 이 면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면도 잘 먹고. 블랙 패턴 없었어요. 제가 보셨죠? 네. 저도 이거 달고 싶은데 이거 귀찮아. 너무 많이 뜯었다 붙였다 해서 해체 과정을 너무 많이 거쳐서 고생 엄청 하신 거예요. 각도 딱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밋밋하지 않아서 그냥 튜닝처럼 멋도 있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볼트는 조일 때 항상 한쪽에 다 꽉 조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번, 2번, 3번 정하면 1번 조이고 2번 조이고 3번 조이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항상. 다시 또 그렇게 조이고 네. 하나를 꽉 조이고 나머지를 조이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꽉꽉꽉. 그렇죠. 적당히 꽉꽉꽉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꽉 세게. 자, 이제 조였으면은 이게 나일론 너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일론이 들어있어요. 아, 네. 고무 들어있네. 네. 풀림 방지. 네, 여기는 나사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네. 들어가면서 여기에 나사 한번 딱 놔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처음에는 이게 안 풀려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던 거 다 버렸거든요. 이 통에. 아, 기존의 거. 네, 기존의 거 절대 쓰면 안 돼요. 네. 기존의 거 쓰지 말고 풀림 방지 너트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트를 여기 보면 좀 더 튀어나오게 했어요. 볼트를 네. 하나 더 넣게끔. 아, 네.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그래도 풀리지 말라고. 예. 이제 보통 풀림 방지 너트가 아닐 경우에 일반 볼트 2개를 채우는데 풀림 방지 너트도 이렇게 2개를 채워주셨네요. 아, 역시 디테일이 살아있어. 디테일이 2개씩. 이제 조립할 때 조립은 분해의 역순. 조립할 때 잘.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때는 살짝 흔들면서. 예. 네. 저희 그 레버 하는 거 역할이 똑같아요. 레버도 한 번에 안 접히잖아요. 핸들 깔짝거리면서 살짝 깔짝깔짝 하면서 조여주고 반대쪽 조이고 난 다음에 조여야 되겠죠? 다 한 다음에 확실히 QR 레버 있는 것보다 깔끔하게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폴딩을 이제 자주 이 큰 기체를 폴딩을 자주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누구처럼 탑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도 웬만하면 폴딩은 이제 꼭 해야 될 때만 하고 그래도 이렇게만 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는 큐알라보면 저거 육각내 칠하는 거 갖고 다니니까. 네. 이게 6mm요. 6mm에요? 네, 아, 렌치. 6mm. 볼트는 8mm고. 볼트는 8mm, 렌치는 6mm. 6mm 하면 들고 다니면 되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세트 다 들고 다니니까. 이제 이거는 크게 역할하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거 뭐 그래도 이게 뭐 나사 있잖아요. 네. 왜 유격 생길 때마다 조절하는 거. 네. 그거 이제 그거 손 안 봐도 돼요. 그게 가장 좋죠. 편하죠. 유격 날 때마다 밑에 조여야 되고. 칙칙이로 발크로를 한번 감아놓으면 되니까 안 예. 되구나. 아니 이게 뒤로 나오지만 않으면 되니까 내가 볼 때 이 정도면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손으로 당겨야 나오지? 이게 다니다 보면 조금씩 올라와요 이게. 아 그래요? 그래서 벨크로로 한번 넣어서 감아주면 가장 깔끔하고 좋아요. 자 이제 이제 서서 타시는 분들은 밀어야 되니까는 선정률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핸들을 좀 올려야죠. 이 핸들을 올려야 돼요. 여기 보이나? 모르겠네. 요 핸들봉이 제일 밑바닥이 요 라인보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 간섭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섭이 생기니까. 네. 살짝 올려야 됩니다 핸들봉을. 여기서 지금 이거 서스볼트가 엄청 물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걸 풀고 조일 때 항상 전동 드릴이나 이런 거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손을 풀든 전동 드릴 풀든 순간 돌릴 때마다 여기서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녹으면서 눌러 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렌치로 손으로 지그시 풀 때 한쪽으로 그냥 틀어가지고 여기 올려놓고 하든가 이 상태에서 조금만 살짝만. 간섭만 받게끔 네 거기 간섭 아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도 2차는 여유가 있는데 1차는 여유가 없어서 손을 좀 당겨야 되는데 이 정도면 사장님 충분하죠? 네, 될 것 같은데요? 저 더 안 해도 되겠죠? 굳이 아니야. 손이 좀 라운드 조였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보강 케이크 달면은 많이 줄을 줄 알았는데 조향이 생각보다 안 줄어요. 네, 괜찮네요. 그 정도면. 정확히 거의 달아도 여기 보면은 이제 회전 멈춤 나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디가 회전 멈춘다 들어가 있어요? 예, 밑에 여기. 조그맣게 좀 튀어나오는 건 더 이상 아, 핸들이 네. 안 꺾이게끔. 네. 이제 지금도 이거 다 닿거든요. 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아, 닿네요. 네.
조향각이 다 나오는 이게 거니까는. 다 나오는 나오네. 거네. 만약에 다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왜 이게 2차 때는 안 나온 2차도 마찬가지로 잘 나와요? 네. 네, 근데 왜 근데 거의 이게 이제 원이 보이지 있죠. 않아요. 이제 네. 이 차는 원이 살짝 있죠. 떠요, 살짝. 살짝 네. 우와. 조향각 고정 볼트? 멈춘 나사? 회전 멈춘 나사? 네. 원춤 볼트? 네, 거기까지 다 닿습니다. 자, 지우정비 사장님이 이것도 같이 보내주십니다. 부엉이 브라켓, 그 보강 브라켓. 자, 어제 못 찍은 그 발판에 배터리를 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제 거만 한 게 아니라 같이 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배터리를 빼면 작업하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나머지 볼트, 기본 발판 볼트를 풀어줍니다. 여시고 나면 이 발판하고, 저는 그 LED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투명한 색으로 투명하게 되어 있죠. 팔티. 자,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잠깐 좀 복잡합니다. 자,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거는 뭐 그 컨트롤러도 한 3개 있고, 이 발판용 컨트롤러도 3개 있고, 뭐 이렇게 DC 컨버터도 넣고 그래서 많은데 순정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쪽 안에 보호대가 있고요. 요런 스펀지 재질의 딱딱한 스펀지 재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쪽 안에 1개 들어 있고, 이쪽 안에 2개 들어 있고, 여기 안에 1개 들어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약간 드라이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빼시면 빠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이 좀 많이 있는데, 빼서 여기 2개, 여기 이쪽에 1개, 이쪽에 앞에 거 요거 2개를 풀으시고, 이게 타고 었을 때는 그 양면 테이프가 바닥에 안 붙여 있었는데, 지금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3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3줄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힘으로 띄워도 되긴 하는데, 힘으로 띄기 전에 히터 드라이기로 약간 뜨겁게 하면 잘 풀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다가 뜨거운 바람을 넣기가 좀 그러면 요 바닥을 히터로 좀 뜨겁게 한 다음에 이거를 딱 당기시면, 딱 뜯으시면 이게 뜯어집니다. 그러니까 뜯어서 뭐 잭은 여기 충전 잭 2개 하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에서 이 컨트롤러로 들어가는 잭 2개, 그 2개만 풀어주시면 되고, 그거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충전 잭도 2개가 아무거나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2개로 나온 전원도 똑같은 전원에서 딴 거기 때문에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잭 모양도 틀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꽂을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방향을 보시고 양쪽에 빨간색 선 해가지고 플러스 방향 맞춰가지고 거꾸로 꽂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편하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에서 이 목 작업을 하면 되게 편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막 여기 막 들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리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구멍을 잘 맞춰서 끼시면 되는데, 그때 아래를 보시고 선이 혹시 여기 낀 게 없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배터리 장착하실 때는 배터리 장착하고, 아까 그 보강제 이렇게 3군데 있는 거 하고 이쪽 사이드까지 끼고, 그 다음에 선을 정리를 잘 하신 다음에 혹시 여기 밑에 선이 낀 게 없는지 사방을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잠그시면 되는데, 보통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잠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좀 뜨거든요. 요 밑에가, 뒤에가. 그럼 여기 2개를 눌러서 잘 잠그고 난 다음에 여기를 잘 잠그고 여기를 잘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근데 너무 꽉 조이지 않고, 이게 꽉 조이는 건 마지막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타고 나오는데 묵직합니다. 이번에 튜닝 다 하고 목보강을 하고 왔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도 약간 중심이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우선 이 약간 끄덕끄덕하던 느낌이 아예 그 보강 킷을 하고 오니까 없어졌습니다. 타우러스 슈퍼살롱에는 필수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묵직한데 약간 흔들흔들거림이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그리고 제 400견 보조 배터리가 20A인데 이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도 16S6인데 그걸 하고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묵직하게 갈 수 있어서 좀 참 괜찮은 것 같고요. 보강킷을 하고 나니까 약간 끄덕끄덕한 느낌도 없어졌습니다. 훌륭합니다. 약간 묵직하게 쳐줘야 됩니다. 힘있게 쳐주지 않으면 잘 안 나갈 것 같네요. 확실히 이 목보강을 하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기후 정밀에 가가지고 목보강하고 왔는데 약간 이제 앞으로 깔짝깔짝 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후방 카메라를 다니까 뒤쪽에 차 오는 게 보이고 좋네요. 살짝 당겨주고 그냥 50km 나옵니다.